2부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인사를 드리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DX 교육 데이터 협회 김재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미래교육 AI 포럼에 참여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2부 행사에는 두 가지 연구 발표에 대해서 총 4분이 15분간 발표 예정입니다. 또한 짧은 회의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교육 데이터 모델 구축 및 성과를 소개해 주실 데이터 이응 김은성 이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이응 CTO 김은성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교육청의 미래교육 플랫폼인 아이톡톡에서 교육 데이터 모델을 어떻게 구축했고 또 구축된 교육 데이터 모델을 통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톡톡 플랫폼은 경남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교육 플랫폼으로 21년도에 박종훈 교육감님이 천명한 바와 같이 향후 5년간 최우선 역점 과제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웨일스페이스를 기반으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이톡톡 플랫폼은 단순 교육 관련 서비스들이 아닌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교육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 저장, 분석 및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교육 데이터 사이언스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교육 서비스들이 주는 혜택들은 일단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성향에 맞는 학습을 통한 학습 동기부여, 그다음에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학습 활동 및 학습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가시적으로 제공하여 분석적 학습 전략 수립 독려 및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으로 인한 학습 효과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능형 교육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교육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 처리 및 AI 모델 개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생성 데이터와 이를 위해서 학습자 생성 데이터와 학습 흔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또 IMS 캘리퍼나 XAPI 및 교육학 관점에서 다양한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고, 또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효율적인 인공지능 엔진 개발을 위한 구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일 하단에 교육과정 데이터, 교과목 지식 데이터, 교육활동 데이터를 수집 저장하고 있고, 빅데이터 처리 및 AI 모델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도입해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발된 학습 분석 기술들을 활용해서 기존 교육 서비스들을 지능형 서비스로 개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교육 데이터 수집 항목으로는 저희가 추구하는 지능형 교육 플랫폼의 교육 데이터 수집 항목으로는 교육과정 데이터와 교과목 지식 데이터로 구분하여 수집했으며, 이를 위해서 300여 명의 현장 교사분들과 6개월 동안 일일이 품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단순 문제풀이 위주의 인지적 영역 외에도 인간 본성, 즉 인성 영역을 다루는 사회적, 정서적, 정의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육과정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되는 데이터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과정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과목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 상중하나 성취 기준의 핵심 개념 및 관계성들을 고려해서 각 차시별 학습 및 활동 주제에 맞는 영역 및 핵심 개념, 성취 기준 및 내용, 학습 기능 요소들로 구분하여서 아래와 같이 분류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교과 분류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온톨로지 및 어휘집을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이러한 온톨로지에는 되게 상당히 많은 데이터들이 온톨로지를 정의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공수를 들였는데, 여기 온톨로지에는 교육과정, 성취기준,
학습방, 모든 이런 교과 과정의 모든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각각의 개념들을 정의하기 위한 어떤 그 수러부를 정의한다든지 데이터 사전을 정의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온톨로지 구성을 통해 확보한 215만 건의 이제 메타 데이터를 구조화했고요.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 셋들을 관계를 정의를 하고 서로 또 연관된 관계를 연결해서 LOD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된 LOD는 웹 기술을 통해서 쉽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교육과정 데이터 외에도 지금 이제 교과목 지식 데이터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냐면, 교과목 지식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일단 학습 상태를 파악하여 현재 학습 위치를 제공하는 학습 위치 파악 시스템을 개발하였고요. 그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한 학습 경로를 제시하는 학습 경로 제시 시스템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시스템을 통해서 학습자는 지식 단위 학습 제공으로 학습 결손 예방 및 맞춤 학습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목 지식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지식 단위 분석이 필요한데, 일단 지식 단위 분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소인수 분해를 위해서는 소수, 인수, 자연수, 제곱 및 그다음에 지수와 같은 학속 항목들이 정의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대 공약수 같은 것들은 약수, 서로소, 공약수, 최대 공약수와 같은 이런 학습 항목들로 분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식 단위에서 학습 항목으로 분해가 되면 이것들을 지식 구조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지식 구조로 전환을 하게 되면 옆에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지식 공간에 이런 개념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와 배수, 또 배수는 곱셈과 나눗셈으로 나눠지는 이런 지식 공간상의 이런 교과목 지식 데이터를 정의하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수 01 과목의 경우 이렇게 이제 그 교과목 지식 데이터를 이제 정리한 예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일단 뭐 소인수 분해로 시작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거쳐 정수와 유리수, 이렇게 모든 하나의 학습 지식을 익히기 위한 어떤 경로와 이런 데이터 구조들이 정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지식 이렇게 정의된 그런 지식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자는 자신의 학습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의된 교과목 지식 데이터는 학습 경로 추천에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소인수 분해,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통해서 왔을 때 일단 이 학습자의 어떤 성취도 등을 고려를 해서 정수와 유리수에서 어떤 쪽으로 분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AI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앞에서 확보한 이제 교육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저희는 이제 검색어를 통한 자동으로 이제 LOD를 구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하이퍼 메타 데이터 시스템이라고 불리고요. 이는 이제 키워드와 연관된 교육 과정을 보여주고 교과목과 관련된 지식 데이터를 보여줘서 학습 위치 파악 및 학습 경로를 추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검색어는 이제 검색어를 이게 그림이 작아서 사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일단 컨셉추얼하게 일단 말씀드리면 먼저 이제 검색어에 대한 그 지능형 형태소 분석을 거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거치면 수러 데이터와 데이터 사전 데이터 정보를 이용을 해서 동의어와 유의어를 이제 추론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톨로지에 의한 연관 지식 정보를 추론할 수도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추론된 결과가 존재를 하면 데이터 사전 기반의 연관 데이터를 이제 출력을 해서 시멘틱 LOD를 구성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으면 이 중간에 있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 LOD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시멘틱 LOD를 자동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하이퍼 메타데이터 시스템은 저희가 그동안 수년 동안 개발을 해오면서 다양한 이제 특허를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뭐 하이퍼 메타 관리, 데이터 관리 시스템도에 대한 특허 및 지식 공간 기반의 학습 위치 및 경로 추천 시스템 방법, 이렇게 특허도 확보를 했고, 또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학습 분석 기반의 정서적 추론 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도 출원 예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 설명드린 데이터 수집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 구축 현황을 보여드리는 건데, 현재 경남교육청은 되게 다양한 어떤 그 온톨로지 시스템에 기반한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출판사 정보, 그다음에 과목 정보, 교과서 정보,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과 같이 엑셀이나 텍스트, 제이슨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선 총 25만 9,007개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데이터 체계의 차별성은 기존의 유사 플랫폼과는 다르게 조금 더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있는 유사 플랫폼들은 교육 콘텐츠와 이제 성취 기준만을 이제 활용하는 시스템들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이제 기준 차시라는 그런 새로운 컨셉을 적용을 해서 이 기준 차시를 바탕으로 해서 해당 차시와 연결된 교육 콘텐츠 및 표준 차시에 연결된 차시 검색을 통한 유사 콘텐츠도 얻을 수가 있고요. 성취 기준에 연결된 연관 콘텐츠 등을 검색해서 활용할 수 있어서 훨씬 더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이런 교육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쌓인 데이터들을 어떤 그 학습자나 그다음에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다양한 학습 분석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고도화된 어떤 지표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학생이나 선생님, 그리고 또 부모님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에서 쌓인 데이터에 대한 빅데이터 처리 외에도 일단 그 수집된 빅데이터 내에서 머신러닝을 위한 학습 데이터를 발굴해 가지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 전 분야에 제공되는 차별화된 AI 학습 분석 모델을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학습 전 분야라고 하면 학습 진단, 학습 경로 추천, 콘텐츠 추천, 그다음에 적용 학습, 뭐 이런 그 학습 전 과정에 걸치는 모든 분야에서 저희는 이제 그 AI 추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아이톡톡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교육 데이터 사이언스 체계를 계속 발전시켜서 경남 교육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 행사 첫 주제인 교육 데이터 모델 구축 및 성과 소개를 데이터 이음 김은성 이사님이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교육 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기술적 전망에 대해서 총 3분이 자리를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로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천영채 이사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AI 컨설팅 및 AI 기술 전략을 맡고 있는 천영재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교육혁신에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장 어려운 것은 문제를 찾고 정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하면 어쩌면 구현은 훨씬 쉬운 일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늘 AI 기술들에 대하여 설명드릴 때 좋은 활용 방안들이 많이 떠오르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 내용입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요.
이후에 실제 IoT 서비스에 적용 중인 AI 기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활용 형태를 크게 둘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인공지능을 교육하기 위한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로 교육 현장을 개선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혁신의 속도라는 제목의 슬라이드를 한 장 준비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소개입니다. 네,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잘 모르시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저희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B2C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카카오 공동체 안에서 유일하게 사실상 가장 규모가 크게 B2B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가 유일한데요. 특별히 저희는 2019년도 카카오의 AI 랩이 분사에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현재 1000여 명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실용 기술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AI를 기술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일과 일상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저희 기술의 총집합인 카카오 아이, 그리고 많이 사용해 보셨을 헤이 카카오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라는 클라우드 서비스와 카카오 워크라는 업무 플랫폼, 그리고 로지스틱스 쪽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만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연구 성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논문 그리고 챌린지, 다수의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기초 연구부터 어플라이드 AI라는 AI를 응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이것을 카카오 아이 엔진이라는 기술로 모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일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실 서비스에 이러한 기술들을 적용한 뒤에 다시금 여기서 취합된 경험과 데이터를 R&D로 이어붙이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의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저희 실제 IoT 서비스에 적용 중인 AI 기술들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여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 최신 AI 기술은 아니고 실제로 현재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거나 적용을 시도하고 있는 기술들 위주로 준비하였습니다. 크게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 그리고 음성 인식 3가지 기술로 정리하였는데요.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간략하게 여기 설명드리는 기술은 저희만 가지고 있는 기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으실 때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에서 새로운 문제가 정의되거나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가지 분류의 기술들 중에서 첫 번째는 컴퓨터 비전 기술인데요. 네, 이미지나 영상에 담긴 이미지나 영상을 다양하게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한 건 크게 5가지 종류의 기술로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는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인지 먼저 아이덴티티를 인식하거나, 아니면 이 얼굴의 표정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어떤 연령이나 아니면 성별 같은 것, 인종 같은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은 이미 많이 개발이 되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활용되고 있고요. 교육 현장에서도 관련되어서 실험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동작 인식 기술인데요. 네, 사람을 추적하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각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행동을 인식할 수 있는 기술까지도 현재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실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도 CCTV가 많이 이제는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단순히 사람이 모니터링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모니터링 한다면은 다양한 또 응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이미지 이해 기술과 커머스 AI 기술인데요. 예를 들면은 다양한
길거리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커머스에 올라오는 다양한 이미지들을 분류하고 자동으로 태깅하거나 인식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마지막에 비전기술로 준비한 것은 문자 인식 기술입니다. 이미 OCR이라는 기술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OCR 기술은 사실 개발된 지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기업에서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한 툴로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 교육 현장에서도 이러한 OCR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적용한다면은 이 다양한 행정 업무에서 많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간략하게 컴퓨터 비전 기술에 대한 분류를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다음으로 준비한 기술 분류는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자연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기술인데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자연어가 그 질문을 이해하고 답을 해주는 이러한 기술들이 있고요. 그리고 문서 전문을 입력하면은 그 전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주는 서머라이제이션 기능들이 현재 그 영어 쪽 교육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미 분석이라고 해서 어떤 의도를 파악한다거나 이 문장 안에 있는 감정을 인식하는 기술들이 있고요. 다음으로 잘 알듯이 챗봇, 잘 아실 텐데 챗봇과 같이 사람과 기계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대화 처리 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계 번역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화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AI 어시스턴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 번역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언어를 번역하는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기술 테마는 음성 인터페이스인데요. 최근에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은 이미 사람을 넘어선다는 다양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음성을 인식하는 기술에서도 최근 1년, 2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음성을 인식하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콜센터 같은 데서 AI가 전화를 걸어서 대화를 하는 쪽으로는 이미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콜센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아주 간단한 어떤 확인을 한다거나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될 때 이 음성 인식 기술 그리고 음성 합성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다음으로는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에 대해서 몇 가지 기술 및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인공지능 자체를 교육하기 위한 기술들인데요. 자,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GPU고요. 그 다음이 데이터, 그리고 이것을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일 텐데요. 근데 조금 더 이제는 이 인공지능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이제 GPU, 소위 말하는 GPU,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학습할 수 있는 인프라인데요. 최근 인프라 관련한 최근 트렌드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최근 GPU 인프라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빠른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고속 네트워크가 함께 구성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제가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표시해 두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그리고 라벨링하는 등의 가공을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는 플랫폼 단위인데요. 최근 라벨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전체를 라벨링하지 않고 일부만 사람이 라벨링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라벨링하는 기술 등 라벨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가장 윗단에는 MLOps 플랫폼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요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따로 한 장 더 준비했습니다. 네, MLOps 플랫폼은 머신러닝 오퍼레이션이라는 뜻의 플랫폼인데요.
실제로 AI 기술을 개발하는 개발자들 혹은 AI 기술을 실습하는 학생들이 사용할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할당받고 그리고 거기에 그 위에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끌어와서 또 내가 원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이것을 가지고 학습을 하는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프라 데이터 플랫폼, MLOps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현재는 사실 기업에서는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플랫폼으로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을 구축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도 학생들에게 AI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준비해 나가야 될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AI를 교육할 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AI 모델을 학습하고 개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모델을 개발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모델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사실은 이 후자가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뿐 아니라 사실 많은 클라우드 업체들이 AI 에서 서비스라고 해서 최신 AI 기술이 적용된 AI API를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AI API들을 잘 활용하여서 각자가 원하는 혹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I 아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 AI 기술들이 구현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랩탑 위에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네, MLOps와 AI 아스를 중심으로 AI를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플랫폼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AI를 활용한 교육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사례를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저희가 얼마 전에 출시한 영어 발음 평가 기술을 활용한 비바브 잉글리시라는 서비스인데요. 영어 교육 콘텐츠 기업인 잉글리시 헌트와 저희 AI 기술팀이 함께 만든 태블릿 기반의 영어 학습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알파벳이나 단어를 익히고 그리고 포닉스를 연습하고 또 리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발음 평가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였고요. 보시면은 강세나 유연성, 발음, 그리고 억양, 리듬 등 각 카테고리별로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그 영어 발음의 점수를 채점해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이 학생이 교육을 수행하는 동안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주간 학습 패턴이나 요일별 접속 시간 등의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영어 발음 평가뿐 아니라 저희가 또 최근에 소통 채널로서 카카오워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카카오워크는 기본적으로 메신저 기반의 실시간 소통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가 필요에 따라서 수업을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워크보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을 지원합니다. 네, 이 카카오워크에는 저희가 AI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인공지능 어시스턴트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기능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해서 질의응답을 하거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표시한 텍스트 투 SQL 같은 경우는 자연어를 이용해서 SQL 쿼리문을 만들지 않고 자연어로 DB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대화 처리 기술입니다. 대화 처리 기술로 저희는 페르소나 챗봇, 그리고 위험 발화 추출, 감정 분석 등의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을 이용한다면은 페르소나 챗봇 같은 경우는 감성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위험 발화 추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혹은 사용자들이 차별이나 비하, 성적
발언 혹은 불법적인 발언, 이슈가 될 만한 발화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정 분석을 통해서 총 9가지 감정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뿐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텍스트들에 대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한다면은 더 많은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AI 주요 이벤트들을 저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10년 전에 처음으로 힌튼 교수가 딥러닝 기술을 공개하고 그 당시 개와 고양이를 사람보다 더 잘 판별할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을 발표하였는데요. 그로부터 4년 뒤인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는 알파고가 나와서 대중들에게 AI 기술의 가능성을 각인시켜 주었고요. 또 불과 2년 전인데 상당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불과 2년 전인데 GPT-3라고 해서 오픈 AI가 초거대 인공지능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딥페이크 혹은 디지털 휴먼이라고 해서 속여도 알아채기 힘들어질 정도로 자연스러운 이미지들이 생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텍스트로부터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들이 고도화되어서 창작에서도 사람을 능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은 AI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AI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또 노력,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천영재 이사님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발표해 주실 인텔 이성호 전무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텔 코리아 이성호 전무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간 같네요. 제가 시간이 이제 아주 길지가 않아서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다만 들으시면서 인텔이라는 글로벌 업체가 교육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 세대 어떤 AI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고, 코리아, 한국에서도 이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만 좀 이해하시고 가셔도 아마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어떤 목적을 충분히 만족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인텔에 대해서 이제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인 인텔은 잘 아실 거예요. PC를 만들고 서버를 만들고 있던 기술 쪽 관련된 회사긴 한데, 이런 실제 에듀케이션 이런 분야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제 많은 활동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텔의 어떤 목표라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쪽에 이제 활용되는 기술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이제 인텔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좀 더 비전 차원에서도 이제 소개를 드린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데이터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잘 활용되는 이제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을 선도하는 리더 역할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인텔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에서 말씀드리던 기술은 결국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국 디지털 기술이죠. 디지털 기술이고 요즘 이제 계속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를 이제 어떻게 이제 잘 지원할 거냐 하는 게 또 인텔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민거리였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좀 더 액션 플랜에 가깝게 만들어낸 게 바로 여기 이제 소개되어 있는 디지털 레디니스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레디니스는 디지털 준비도라고 이제 우리말로 옮길 수가 있겠는데, 각계에 있는 각 분야에 있는 모든 분들이 어떤 디지털 기술을 잘 수용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기여를 해보자고 만든 게 디지털 레디니스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이 그림에 이제 아이콘으로 쭉 나와 있지만 각 분야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일반 시티즌들, 시민들 위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AI for Youth, 중고등학생들 어떤 AI 교육을 위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AI를 배워가지고 자기 어떤 스킬을 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한 AI for Current Workforce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다음에 AI for Future Workforce는 현재 어떤 대학생들, 전문대생들, 대학생들 이런 분들이 AI 기술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배워서 이제 다음에 직업을 구할 때 AI 쪽
관련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끝에 있는 디지털 레디니스 포 리더 같은 경우는 전 세계 각 정부들하고 저희 인텔이 이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 있는 각 그 리더, 소위 리더라 그러면 그 공무원분들이시죠. 공공에 계신 분들이 디지털 레디니스 이 수준을 높이시고, 그래서 어떤 단순히 어떤 뭐 전자정부, 정보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드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디지털 레디니스 포 리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오늘은 두 번째 AI for Youth 프로그램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AI가 왜 중요한지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감을 당연히 잡고 계시겠지만, 결국 이제 그 기반에는 뭐 다시 강조드리지만 데이터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거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이제 계속 이 시간에서 만들어지고 있죠. 기존 AI라는 개념이 뭐 갑자기 어느 날 나온 개념이 아니라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것은 결국은 그 데이터 그 인공지능의 그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그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활용이 제대로 이제 못됐던 것이고, 그리고 그 수많은 데이터가 쌓였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제 그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성능이 이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잘 갖춰지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 AI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뭐 AI가 추구하는 방향은 기존의 어떤 그 쌓이는 데이터를 단순히 분석해서 지난번에 이거 분석해보니 이런 상황이더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분석뿐만 아니라 앞으로 결국 이제 계속 발전하면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들을 미리 이제 예측도 하고, 예측을 넘어서서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부분 대응책까지 미리 마련해 놓는, 뭐 우리 쉽게는 우리나라 뭐 태풍 같은 게 올 때 대응하는 것들이 기존보다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대응책까지도 훨씬 더 잘 만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이제 다시 강조가 되는 거고, 어떤 컴퓨팅의 어떤 능력 이런 부분이 또 이제 향상된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보다 중요한 건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이제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게 이제 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대가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은 AI 중심 시대로 넘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인텔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느냐, 그 점선으로 이제 두 개 표시해 놓은 거 보시면 AI for Youth 그리고 AI for Future Workforce, 이 두 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젊은 세대들을 위한 핵심 같아요. 좀 더 청소년층에 가까운 거는 AI for Youth 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도움을 드리고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 수준 그쪽은 AI for Future Workforce라는 조금 더 어드밴스된 과정으로 또 저희들이 이제 교육 과정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for Youth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 대상들은 이제 보시면은 그 중고등학생들, 그 연령대는 뭐 13살에서 19살 정도 이렇게 그 레인지로 잡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처음 이런 AI나 이런 그 기술 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충분히 경험을 못했던 그런 학생들도 좀 편하게 컨셉을 익히고 그걸 이제 기술을 배워서 진짜 어떤 이 우리 사회에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나 솔루션들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기를 수 있게 이제 도움을 주는 게 이 프로그램의 이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AI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그 활동들, 그런 부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AI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툴들 이런 데 대한 부분들도 이제 사용법 같은 것도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저희 인텔에서 직접 도움도 드리기도 하고, 인텔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으신 그 분들이 이제 코치라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학생들에 도움을 드려가지고 실제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쇼케이스를 만드는 거죠. 그런 단계까지 이제 가능하도록 이제 만들어드리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AI에 대한 기술도 이제 당연히 이제 습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뭐 기술을 어떻게 보면은 그 AI가 지금 발전하지만 여러분도 이제 보셨겠지만 이게 나쁜 쪽으로 이제 활용이 되면은 오히려 이 세상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거는 선한 방향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고, 우리 사회 약자들 이런 분들, 뭐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든지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을 이제
좀 더 중점적으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인성도 함양하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제 저희들이 길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처음 아래쪽에 이제 학습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제 충분한 경험을 못 해본 학생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이 어떤 영감을 얻는 것, AI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선한 역할을 할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부분을 배울 수 있게 이제 도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AI를 좀 더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실제 실습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직접 AI를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점점 축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에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가 도움이 되도록 이런 자기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건지 하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이제 제공하는 부분까지 연결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은 앞서 이제 약간 중복적인 내용이기만 기술 구사 능력이나 이런 부분 기본적으로 이제 배우는 거고 말씀드렸던 어떤 마인드셋, 사회를 이제 어떤 위하는 그런 마인드셋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같이 배우게 되고 그 AI를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을 통해서 직접 이제 AI를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이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의 이제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화가 돼 있어가지고 순차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배워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이제 원하는 부분들만 이제 골라서도 충분히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각 연령대에 맞도록 그 수준에 약간씩 차이가 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도록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제 포함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 인텔에서 저희 파트너들이나 인텔하고 인텔의 파트너들이 이제 학교에서 실제 코치 역할을 하실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전달 교육을 또 충분히 해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시고 필요하면 저희 인텔이나 인텔 파트너들이 같이 현장에서도 같이 도움을 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서티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일종의 뭐냐면 인증서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약간 우리나라적인 특징도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료하고 나면은 어떤 그 인증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많이 또 원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준비가 돼서 돼 있기 때문에 그 인증서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같이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적용한다 그러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인텔하고 해당 국가 정부나 아니면 그 현재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하고 처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 적용할 건지를 먼저 이제 그 디자인을 하죠. 디자인을 한 다음에 그 각 나라, 각 지역의 어떤 상황에 맞도록 이제 인텔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이제 매핑을 하게 됩니다. 재구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텔에서 이제 전달 교육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으신 그 리드 코치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학교에서 실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실 교사분들 그분들이 이제 결국 코치를 하셔야 되는데 전달 교육을 또 저희들이 이제 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정부나 아니면 현지 서비스 업체, 처음에 말씀드린 업체가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기간으로 어떤 정도 포맷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할 건지에 대한 그런 그 교과 과정, 커리큘럼을 같이 또 만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뭐 플랜이 끝났으면 실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실습도 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죠. 그걸 저희들이 이제 그 AI 랩이라고 부르는데 AI 랩을 실제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그 학습을 할 수 있는 장비들, 뭐 PC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그 또 연결할 수 있는 그 장비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AI 랩 환경에 구축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참석 학생들을 이제 좀 모집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최종 뒤에 제가 그 사례로 몇 가지 보여드리기 할 겁니다만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 그 솔루션 여러 가지 이제 사용 모델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걸 이제 쇼케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전시도 하고 그 제일 뒤에 그 사례도 나왔습니다만 인터넷에서 그 글로벌 행사로 진행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이제 출품해 가지고 컨테스트 같은 데서 어떤 또 그 다른 나라 그 학생들하고 같이 또 겨뤄보는 그런 행사에도 또 출품을 할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것은 이제 빨갛게 30, 30, 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AI4 유스 프로그램 보면 계속 앞으로 이제 그 글로벌리 확산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인텔에서 현재 15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더 이제 확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2030년까지는 앞에 30원에 30개국까지 이제 확산을 시키고 두 번에 30K라고 되어 있는 거는 K는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3만 개의 어떤 교육기관들 이런 쪽에다가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자. 그리고 30밀리언, 3천만 명의 사람들, 결국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죠. 3천만 명의 이제 사람들에게 이 인텔의 AI for Use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활용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실제 그 테스트모니얼이죠. 그 실제 이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학생의 어떤 반응, 그리고 우리나라 캐리스 그 교육학술정보원에 계신 박사님께서 또 어떤 평가해 주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도 보면은 보면 단순히 어떤 기술을 배우는 관점이 아니라 어떤 이 사회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는 AI 기술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많은 느끼는 게 많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정희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이게 AI가 어떤 단순히 기술 측면을 넘어서서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세, 그런 기술들이 그런 쪽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영향을 주고 영감을 주는 부분이 좋았다는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그 올제 보시는 덕영고등학교 AI랩이 되어 있는데 용인에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덕영고등학교에 이제 만든 AI랩이 되겠고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AI for Use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AI에 대한 컨셉을 잘 몰랐던 학생들이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AI 기술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들, 그 사용 모델 같은 것들 이제 같이 만들어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 저기 조감도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실습할 수 있는 환경들, 각각의 노트북 같은 것들, 각종 장비들이 이제 전시가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배워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만드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아래쪽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 인텔이 이제 제공하는 기술들이 또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보시면 그 코어 i5 V 프로 30세대라고 돼 있는데 그 PC 자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어드밴스된 거, 좀 더 그런 건데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화면에서 보는 내용하고 교사가 보는 내용, 그 교사께서는 여러 명 학생 화면을 한 화면에 동시에 멀티로 다 보시면서 지도를 동시에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원되는 원격 관리도 되고 그런 기능까지 포함된 PC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용해 가지고 이 환경을 이제 꾸며 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고요. 아주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된 사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에 가 보면은 그 오른쪽 위쪽에 큰 화면들이 몇 개 보이실 텐데 학생들이 만든 그 프로젝트들, 그 결과물들이 다 전시가 이제 돼 있어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개개인한테 물어봐도 굉장히 어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많은 어떤 모티베이션을 얻은 이제 그런 긍정적인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양곡고등학교가 되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A랩을 직접 만들었고요. 똑같은 그 인텔의 V 프로라는 그런 어드밴스된 PC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 인텔이랑 같이 앞서 말씀드린 AI 기술을 이제 적용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여기는 이제 지금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덕영고등학교는 이미 이제 좀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또 관련 사례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앞에 어떤 학생들이 그 인텔의 AI랩을 통해 가지고 AI를 배우고 어쨌든 프로젝트를 만들고 쇼케이스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을 해본다 그랬는데, 그 만드는 걸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일종의 글로벌 페스티벌이에요. 인텔이 주관하는 건데 인텔 그 AI 글로벌 임팩트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여기다 출품을 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작년에도 그 우리나라 부산기계공고 학생들이 이제 수상을 했었고요. 올해도 또 상을 탔는데 보시면은 영어로 좀 되긴 합니다만 AI 세이프티 버스라고 되어 있죠. 빨간 박스 안에. 세이프티 버스 이건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뉴스 가끔씩 보실 텐데 유치원생들이 버스 통학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제 유치원을 갔다가 집으로 가는데 가끔씩 학생들 버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스가 가버려 가지고 부모랑 연락이 안 돼 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처하거나 심지어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동으로 감지해 가지고 부모에게 이제 연락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학생들이 뉴스를 보다가 영감을 얻어가 나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출품을 했는데 거기 또 이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에 어떤 그런 자기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AI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본인도 굉장히 뿌듯하게, 학교에서도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바라는 어떤 목표 이런 적도 이제 굉장히 잘 부합하는 그런 결과들이 이제 우리나라 코리아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산이 돼가지고 국내에도 좀 많은 사례가 나오고, 어떤 이런 글로벌 페스티벌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이 계속 좀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간 짧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짧게 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텔이 어떤 에듀케이션 쪽에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어떤 이런 청소년들, 뭐 나가서는 뭐 대학생들 혹은 일반인들, 공무원분들 할 것 없이 이제 다양한 계층에 맞도록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논의를 하고 싶으시거나 좀 관심이 많으시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또 찾아뵙고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인텔의 이성호 전무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이수정 상무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까지 남아 계셔서 너무 피곤하시고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제 세션은 그냥 해외에서 어떤 트렌드가 있고, 그리고 아마존이 이제 AWS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특히 에듀케이션 영역에서 응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교수님들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지금 낮아져서 학령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2035년까지 한 27억 명 정도가 학령 인구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육 기업들, 특히 에듀텍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되도록이면 평생교육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에듀텍들 기업들은 인구가 많은 이머징한 아시아 쪽으로 많이 진출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6, 70억 정도의 인구 중에서 한 30억 정도가 중국과 인도에 있고, 그리고 아시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에 많은 부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이제 1억 명 정도 이제 인구가 있고요. 이쪽에 계속적으로 젊은 그 신생아들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을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루 종일 여러분들께서 들었던 말씀들이 이제 데이터, 인공지능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루 종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은 뭐가 된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하는가?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왜 중요한가? 데이터가 물이 흐르는 것처럼 고체화되지 않고 액체화돼서 흐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또는 대학에서 이렇게 딱딱하게 오늘 이렇게 교육을 하시고 나서 집에 돌아가시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모든 컨텐츠가 디지털화돼서 남아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흘러다녀야 나중에 누군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런 디맨드가 있었을 때 다시금 리바이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럼 데이터가 중요해, 이런 모든 것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데이터가 말랑말랑해지고 녹아서 우리들이 이 컨텐트 위에, 우리가 인프라라고 하는 컨텐트 위에 흘러다니고 강물처럼 바다처럼 흘러다녀야 교육자분들께서 그 바다에서 또는 강에서 그 교육 컨텐츠를 물처럼 떠다가 다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화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많은 제약이 있는 거예요. 교육업체는 아까 학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케어처럼 표준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이렇게 느끼고 저런 학생은 저렇게 느끼고, 표준화돼서 정량화될 수 있는 상관관계를 만드는 공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공식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려운 이유는
충분한 데이터를 분석하지 못하는 것이고, 충분한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담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리고 기술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스토리지에, 그리고 애널리틱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지금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현실화시키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데, 교육업체는 지금 한 5% 정도도 안 되게 지금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컨텐츠가 굉장히 프래그멘테이션 되어 있기도 하고 분산이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심을 잃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교육에 학생들을 중간에 놓고 있는가라는 거죠. 중간에 보시면 이제 학생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학생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교육을 할 것인가, 학생 중심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가 저희의 미션인 거고요. 그런데 교육자들, 교사, 그리고 여러 그 교육에 인게이지먼트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나 많은 잡무, 페이퍼워크 이런 쪽에 시달리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이 코어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화돼서 바다에서 또는 강에서 우리가 물을 퍼오는 것처럼 이 컨텐츠를 되도록이면 언제 어디서든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교육 컨텐츠가 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빅데이터가 원타임에 빅뱅으로 갑자기 폭발을 하듯이 팬시한 시스템이 나오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께서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걸 반복해야지 이 학생 중심의 이러한 교육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외 또는 글로벌하게는 어떤 거를 저희 교육 영역이라고 볼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수학, 과학, 저희 아이도 고3입니다만 수학 열심히 하고 1등급 맞았으면 좋겠고 영어도 1등급 맞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다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교육이 굉장히 많이 혁신을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개인화입니다. 아이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첫째, 둘째, 셋째 또는 첫째, 둘째 똑같은 아빠, 엄마한테서 나왔지만 큰아이하고 작은아이가 굉장히 다르죠. 페이스메이킹을 달리 해야지 그 아이들이 적기에 교육을 흡수할 수가 있는데, 어떤 아이는 빠른 년생이고 어떤 아이는 조금 언어 영역에 관심이 있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 고3 아이는 이과인데 심리학에 갑자기 관심이 있다고 해서 전공을 틀고 이거를 자아 발견을 고3 때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지금 힘든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아이가 영감을 얻거나 깨달음을 얻거나 현실적인 현타를 얻는 시간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퀀셜하게 지나가면 다시는 이 아이가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깨달음에 맞는 교육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개인화되어 있는 러닝을 제공해야 하죠. 두 번째는 멘탈 헬스. 저희 아이도 조금 멘탈이 붕괴된 게 이제 저희 지금 고3 아이들은 코로나 세대입니다. 입학식도 못하고 2년 동안 교복을 못 입고 집에 있었던 아이들인데,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노래방이나 PC방을 못 간 세대예요. 이 아이들의 멘탈이 굉장히 프레자일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서로 불링하고 왕따하고 이런 경험은 없지만 소셜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리고 서로가 배울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멘탈 헬스나 웰빙, 복지까지도 저희가 케어해야 한다. 이 교육 안에서, 특히 공교육 안에서 멘탈 헬스, 그리고 서로 왕따시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또는 자학적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뭐 자살을 생각한다던가 이런 정신적인 건강까지도 센싱해야 되는 부분이 교육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에듀텍 입장에서의 고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고객분들 중에 한 분은 이제 프리스쿨러, 그러니까 영유아 교육을 해서 영유아의 뇌가 발달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데이터로 나중에 치매 환자의 노인들이 그 뇌가 퇴행되는 그런 그래프하고 굉장히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가 발달하는 것과 퇴행되는 것이
반대의 데칼코마니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교육 안에서 모아진 이 데이터들은 나중에는 시니어 케어한 부분에 대해서도 응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가 교육에서 쌓아놓은 이 데이터들이 얼마나만큼 귀중한 보고고 전략적인 자산인가 여러분들께 생각해 보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강남에서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니는 우리 친구들하고 저기 어디 전남이나 경남이나 섬에 있는 우리 학생들 뭐라 그럴까요? 5명, 6명 정도가 다니는 학생들, 그런 학교들하고 교육 격차가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교육이야말로 정말 공공재이거든요. 이 공공재를 어떻게 하면 훨씬 더 평등하게 보낼까? 예를 들면 제 고객인 에듀텍 기업들 중에 많은 부분이 아프리카에서 가나나 가봉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부분도 계속 제가 주장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의 컨텐츠가 바다처럼 강처럼 이렇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된다면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나 아니면은 우리의 그 섬에 있는 어린이나 대치동 강남에서 사는 그런 분들의 자녀분들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어떤 평등성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어떤 미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너무나 비지한 영어는 이제 건너뛰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디지타이제이션, 교육의 컨텐츠는 빨리빨리 디지털화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 컨텐츠의 강과 바다를 만들어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퍼다 나르고 그리고 또 이 바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의 조합을 해서 어떤 친구는 깨달음을 고3 때 얻고 어떤 친구는 중1 때 얻고 이런 페이스에 따라서 개인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교육 콘텐츠가 사람의 디펜던시를 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도제식으로 도자기를 굽는데 뱀가루를 넣어라 이러면서 고려청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도제식으로 가르치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반드시 디지타이제이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디지털화가 된 컨텐츠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퍼다 나를 수가 있죠. 사이드 이펙트도 있습니다만 이미 컨텐츠가 디지털화돼 있어서 저장이 되어 있고 메모리 저장이 되어 있다 이러면 언제든지 다시 브링업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새로운 모델의 에듀케이션, 학교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는 학원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교육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 서당이 되고 어제 제가 이제 드라마를 보다가 발견을 했는데요. 학생들이 있는 곳은 언제든지 학교가 되고 교육장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개념의 학교, 꼭 학교 안에서 클래스룸이 아니라 어디서든 들에서든 또는 수영장에서든 또는 집에서든 이런 모든 교육의 개념 자체가 디지털화되면서 확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 이네이블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퍼워크를 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교육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이 본연의 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인공지능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계속 뭔가 색연필로 한다는 거, OMR 카드를 하지만 중간식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 지금도 매뉴얼로 하고 계시죠. 학생들이 오늘 배운 것을 과연 내일 알아들을 수 있을까 또는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기억에 대한 측정 이런 부분도 교사분들께서 또는 선생님들께서 많은 부분 디지털화돼서 이거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과정은 미래의 과정은 일종의 여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떤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더라도 이런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한 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마 지금 제가 할당받은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그럼 과연 글로벌하게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들 중에서 교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한번 골라봤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가 보이시죠? 75%.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여기서 보시면 그 클라우드 서비스는 당연히 컴퓨팅이지만 데이터베이스, 컨텐트 딜리버리, 스토리지, 애널리틱스, 데이터 트랜스퍼 여기를 보시면 2등부터 시작해서 7등, 6등까지 모두 다 데이터와 관련된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이만큼 데이터를 매니지먼트하는 서비스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데이터로 아실 수 있습니다. AI, ML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미 카카오라든가 데이터 이음에서 많은 부분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AI, ML 서비스들을 레고 블록처럼 컴포넌트로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제 비전 기술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건 이미 이제 해외에서는 곰이 나타났을 때 곰이 이제 알려준다거나 해양에서 위에 드론을 띄워놓고 상어가 나타났을 때 이제 해수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베큐에이션 시킨다거나 하는 부분에 안전망에서 굉장히 많은 이 인공지능 안에서 비전 기술을 쓰고 있거든요. 1제곱미터 안에 대여섯 명이 들어갔을 때 분명히 사고가 날 거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서베일런스 카메라를 가지고 1제곱미터 안에 대여섯 명 이상이 있었을 때는 아마 알라밍을 이제 하고 거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띄우면서 되도록이면 옆에 사람들하고 떨어지라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가 만약에 갔다면 결과가 어땠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미 있는 기술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느냐가 이제 공공 부문에서 서비스와 그리고 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레퍼런스입니다. 이미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아까 이제 많은 부분 앞서서 교육 업체들이 일종의 디시전 트리처럼 이를테면 함수를 모르면 이쪽으로 가고 방정식을 모르면 이쪽으로 가고 약수와 분수 이런 거 다 이제 보셨죠? 이미 해외에서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이모션을 가지는지, 지금 기쁜지 슬픈지, 아니면 지금 굉장히 험한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말들도 전부 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지고 컬렉트하고 이 모든 것들이 베이스라인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지치셨고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 기억해 주십사 하는 건 데이터는 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물이 재사용됐을 때 엄청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학생 데이터를 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만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어서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 세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WS 이수정 상무님이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코너인데 시간 관계상 부족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럼 관련 여러 문의는 협회에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교육 AI 포럼 폐의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의식은 김두현 DX 교육데이터 협회 회장님께서 짧은 인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루하시죠?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정말 우리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정부나 또 학계나 이런 기업들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정부나 학계나 기업이 협업을 해서 우리 교육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제 1회 포럼인데요. 내년에 한 4번 정도 이런 포럼을 갖고자 하고 내년에는 좀 진행을 매끄럽게 해서 정시에 시작해서 정시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다시 한번 끝까지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같이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를 안전히 귀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